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음향측신법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처음에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네 가지를 근거로 들면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었고, 자, 그리고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홈스라는 사람이 멘틀 대류설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향측신법과 같은 해저지형 탐사를 통해서 이게 해저지형이 다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중 제일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꽝 해갖고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깊은 지형이라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꽝꽝꽝꽝꽝꽝 해갖고 다 이렇게 해저지형을 알아냈다고 했고, 해저지형 여러분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륙붕이 뭔지, 해구가 뭔지, 해령과 열곡이 뭔지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해양조 확장설이라는 건데요. 자, 해양조 확장설, 결국에 이제 그 음향측신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저지형을 알아내게 됐는데, 자, 요게 궁금했던 거죠, 과학자들이. 아이, 그럼 바다 밑이 그냥 평평할 줄 알았는데 막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막 여기에 보면 해령이라는 바다 산맥도 있고 깊이 패여있는 해구라는 것도 있고, 요런 애들이 왜 생겼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해저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해양조 확장설입니다. 자,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해령 있죠, 여기 열곡 있는데 여기 밑에서 멘틀이 요렇게 대류를 하면서 이 멘틀 대류를 따라서 해양지각이 양옆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해양지각이 결국에는 요 해구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요 바다 밑 해양저가 확장된다. 요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다시 요 가운데 요 해령이라는 게 발견이 됐었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이면은 요 라인 따라서 그 밑에서 멘틀 대류가 위쪽으로 상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자, 상승한다는 거는 요렇게 멘틀이 대류한다는 얘기고, 멘틀이 요렇게 대류하니까 해양지각이 요거 따라서 요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요쪽으로 이동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면서 또 요쪽엔 오른쪽으로 멘틀이 대류하니까 그거 따라서 또 요쪽에서도 오른쪽으로 해양지각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는 계속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고 그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요 해령에서 새롭게 형성된 지각이 이렇게 양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해구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서 해구와 해령을 보고 해양조 확장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헤스랑 디츠라는 사람, 뭐 사람 이름이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헤스랑 디츠라는 사람이 해저 지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양조 확장설을 얘기를 했다는 거 됐죠? 자, 근데 이 해양조 확장설을 그냥 얘기만 했지, 그것도 이제 증거는 없었거든요. 증거는 없었는데 이제 헤스와 디츠가 해양조 확장설을 주장한 뒤에 계속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양조 확장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멘틀 대류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승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고, 해양지각이 그거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마그마가 튀어나와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요 부분의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롭게 생겨난 거죠. 그리고 또 1번이 여기까지 또 이동을 했고, 요 2번도 옆으로 이동했네요. 그리고 3번이라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또 만들어지게 되었다. 요런 게 바로 해양조 확장설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면 마그마가 이렇게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멘틀 대류 상승부, 그죠? 양쪽으로 해양지각이 이동하고, 여기서 새로운 마그마가 굳으면 이제 돌멩이 되거든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해양조 확장설의 증거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알면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는 너무 쉽고요, 정말 뭐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쉬운 내용이고, 나머지 한 개가 조금 여러분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해양지각이 멘틀 대류가 이렇게 되면서 양쪽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딱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여기 1번, 2번,
3번 해양 지각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이가 많은 지각이죠? 1번이죠. 1번. 1번은 요때 생긴 다음에 계속 옆으로 이동했으니까 처음 생겼던 애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제일 젊은 애는 여기 근처, 해령 근처에 있는 3번이죠. 자,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한다. 요게 바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걸 또 알아내가지고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자, 됐죠? 요런 식으로 이제 해양지각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바다가 이렇게 점점 넓어진다, 뭐 그런 이론이 해양적 확장설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저 바다에 우리 여기 대기 중에도 보면 먼지 많잖아요. 여러분 방 안에도 먼지 많고 그런 것처럼 바다 속에서도 먼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물고기나 뭐 플랑크톤 요런 애들이 죽은 그 분해물이라던가 아니면 점토라던가 요런 바다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 바닷속에는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천천히 먼지 쌓이듯이 가라앉을 거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기 해저 퇴적물이라고 해요. 해저 퇴적물. 해저 퇴적물. 이게 가라앉은 거, 바다에 돌아다니는 그런 먼지 같은 게 해저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기 또 1, 2, 3번 중에 어디에서 해저 퇴적물이 더 두껍게 쌓였을까요? 1번이죠, 1번. 왜? 오래됐으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제 산 새 책상이 있고, 그리고 막 10년 전에 산 오래된 책상이 있어요. 뭐가 더 먼지가 오래 쌓였겠습니까? 당연히 10년 전에 산 오래된 애가 먼지가 많이 쌓였겠죠. 그죠? 뭐 얘도 쌓이긴 쌓였을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두껍게? 10년 전에 산 책상이 더 먼지가 두껍게 쌓였듯이, 자, 여기서도 오래된 애가 당연히 해저 퇴적물이 두껍게 쌓이는 건 쌓였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요것도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양지각, 그죠? 해양지각의 나이가 점점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해령이랑 가까운 쪽은 이렇게 얇은데 멀리는 더 두껍게 쌓인다. 왜?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두껍게 쌓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요게 조금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는데요. 자기장도 어쨌든 뭐 자석의 개념이니까 지구도 N극, S극이 있거든요.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구의 북쪽은 N극이게요, S극이게요? 자, 여러분 요거 N극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아닙니다. 저 북쪽이 S극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착각하는 거냐면 나침반 N극이 위쪽 가리키죠, 여러분. 그죠? 나침반의 N극이 위쪽 가리키잖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N극이 위쪽, 북쪽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북쪽이 뭐란 얘기예요? S극이란 얘기죠, 여러분. 그죠? N극과 S극은 서로 붙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모르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지구의 북쪽은 S극을 띱니다. 그러니까 나침반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쪽은 N극이라는 거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자, 이거 베이스로 받아들이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위쪽이 S극이라고 했죠. 북쪽이 S극을 띠고 아래쪽이 남쪽이 N극을 띈다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위쪽 북쪽이 N극이고 남쪽이 S극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지금이랑 똑같이 위쪽이 N극, 북쪽이 S극, 남쪽이 N극이었던 적이 있고, 이게 뭐 불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과거에 바뀌어 왔습니다. 북쪽이 그러니까 S극이었던 적도 있고 N극이었던 적도 있고, 이게 계속 번갈아서 바뀐 거죠. 자,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전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외울 게 많아질 뻔했네요. 안 밝혀졌으니까 몰라도 되는 거고, N극과 S극이 번갈아서 계속 바뀌었는데, 자, 지금과 똑같이 북쪽이 S극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요,
정자극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랑 거꾸로 북쪽이 N극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역자극기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다시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현재랑 똑같을 때 북쪽이 S극일 때를 뭐라고 한다? 정자극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정상기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북쪽이 N극일 때를 역자극기, 지금과 반대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역전기라고 하고, 이게 과거 지질시대 동안 번갈아서 일어났는데 이런 현상을 지구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원인은 정확히 못 밝혀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런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에 자기장이 기록으로 남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멩이가 여기 있다고 해봐요. 얘는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돌멩이를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1억 년 전에 지구의 북쪽이 N극이었는지 S극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기장이 돌멩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여러분 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충 말해주면 이 돌멩이에도 자세히 보면은 뭐 저기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성을 띠고 있는 뭐 저기 자철석이라던가 뭐 요런 광물들이 있어요. 그러는 자성을 띠고 있는 광물들인데 걔네들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구 자기장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돼요. 나란하게. 자, 이거를 저기 어려운 말로 자화된다고 하고, 요게 딱 한번 이 돌멩이가 저기 마그마가 굳어져 가지고 돌멩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돌멩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이렇게 자화가 되고 그게 영원히, 뭐 완전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딱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 뭐 어려운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뭐 여러분 수준에선 너무 어렵고요. 그냥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북쪽이 N극이었는지 S극이었는지가 과거의 기록으로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멩이가 있는데 그 돌멩이 안에 있는 이 저기 자성 광물들을 분석을 해보면 2억 년 전에 북쪽이 N극이었는지 S극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알려주면, 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게 여러분 그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건 항상 그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화살표가 뜻하는 게 이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N극이란 뜻이고 향하는 지점이 S극.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도 그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쪽이 S극이었는지를 과학자들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됐죠? 자, 그래서 그게 그대로 땅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자, 옛고자고요. 고대할 때 옛날 땅지자, 그죠? 옛날 땅에 남아있는 자기장을 고지작이라고 한다. 고지작이. 자, 그래서 암석에 그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딱 굳어질 당시, 마그마가 딱 굳어져서 돌멩이가 만들어지는 순간 요렇게 배열이 되면서, 자, 북쪽이 N극이었는지 S극이었는지를 포함한 그 자기장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고지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고지작이가요, 해양지각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마그마가 굳어지는 순간, 그 마그마가 굳어져서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정자극이었는지 역자극이었는지, 다르게 말하면은 북쪽이 N극이었는지 S극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록으로 남은 현무암이 또 양쪽으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현무암이 만들어지면서 또 기록이 남고,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령 주변의 해양지각, 이 현무암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또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자, 근데 그 기록이요, 되게 특이한 게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이렇게 번갈아서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줄무늬가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게 줄무늬가 뭐 당연히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냥 편하게 보기 좋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정자긋기는 요 갈색으로 칠하고 역자긋기는 요런 색깔로 칠하고 해갖고 나타낸 건데요. 아무튼 이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장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번갈아서 나타나고 있다. 요게 해양적 확장설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고, 그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현무암이 만들어지고, 그 현무암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지고, 새로운 현무암이 형성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임의대로 여기 요 진한 부분을 역자긋기, 그리고 이 밝은 부분을 정자긋기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북쪽이 N극일 때, 자, 이때는 뭐라고 하죠? 역자긋기잖아요. 역자긋기일 때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진 현무암들은 기록으로 역자긋기다 이렇게 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진하게 남을 건데 걔네들이 양옆으로 이동을 하겠죠. 양옆으로 이동하고 또 새로운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순간, 자, 요때는 북쪽이 S극이었다고 해봐요. 지금이랑 똑같이. 자, 그럼 정자긋기가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자긋기일 때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기록으로 정자긋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또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또 획가닥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역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북쪽이 N극이에요. 자, 이거 역자긋기죠. 자, 그럼 이 역자긋기일 때 또 올라와서 마그마 올라와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현무암은 역자긋기의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애니메이션의 위쪽에 움짤에 나와 있죠. 계속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돌들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지구 자기장이 정자긋기, 역자긋기, 정자긋기, 역자긋기, 정자긋기, 역자긋기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정자긋기 기록과 역자긋기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게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처음 여러분이 배우니까 좀 생소해서 그렇지 알고 나면 문제 쉽게 풀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알고 나면. 자, 그래서 저기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지금 요거 일단 잘 보셔야 되고요. 뭐 까만 거랑 하얀 거 중 뭐가 역자긋기고 정자긋기인지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해령 한가운데서 정자긋기 기록이 남고 있으니까 지금 요게 만들어지고 있을 당시 지금 위쪽이 현재는 뭐다? S극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면 정자극기니까. 그 다음에 이거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나이가 같은 애들끼리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요거랑 요거 같은 나이대의 해양지각이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애도 같은 거고 그리고 얘네도 같은 애고 이런 식으로 같은 지각끼리 여러분이 저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식으로 저기 뭐야 여기 뭐 요 1번이랑 요 2번이랑 뭐가 더 나이가 많은 애에게 그러면은 2번 요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로 알려줄게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 수능 볼 친구들 잘 들어두세요. 지금 여기 요 줄무늬는 해령 기준으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이건 어떤 경우에만 그러냐면은 양쪽 해양판의 이동 속도, 다르게 말하면은 양쪽의 해양저의 확장 속도가 똑같을 때만 이렇게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요. 어쩔 때는 한쪽이 이동 속도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해양지각이 한쪽은 느리고. 자, 그럴 때는요 좀 이렇게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해령 기준으로 아까 요거는 정확하게 대칭이었잖아요. 양쪽이 해양지각이 이동 속도가 똑같을 땐 이렇게 대칭인데 만약에 요쪽이 더 빠르다 이쪽은 느리고 그러면은 이게 줄무늬는 대략적으로 대칭이에요. 그죠? 줄무늬는 대략적으로 대칭인데 저기 뭔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진 않죠. 대깔꼬마니처럼. 그래서 요걸 보고서 요쪽은 뭔가 더 요 네모를 보면은 더 멀리 이동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밖에 이동을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왼쪽의 해양지각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구나. 왼쪽 해양지각이 해양저가 더 빠르게 확장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수능 볼 친구들은 요것도 꼭 체크를 해두세요. 이 줄무늬 분포를 보고
어느 쪽의 해양 지각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른지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기 증거가 고지자기 그 줄무늬가 대칭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대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대략적으로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이 세 가지 배워봤는데요. 자, 증거 요거 2, 3은 뭐 너무 쉬운 거였어요. 그죠? 해양지각 나이가 증가한다는 거, 해저퇴적물 두께 증가한다는 거, 이건 뭐 너무나 쉬운 거고, 이 증거 1이 조금 어려웠죠?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 대략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해양적 확장설이 지금 요거를 토대로 나온 게 아니고요. 해양적 확장설이 제시가 된 다음에 나중에 요걸로 증명이 됐다. 요렇게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요. 뭐 간혹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간혹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보면 해령에서 이제 만들어진 해영 지각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해구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해양적 확장설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해양 지각이 해구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금 지진이 마찰 때문에 여기서 꽉꽉꽉꽉 까가가각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해구에서 요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요 해구에서는 좀 얕은 곳에서 일어나고, 저 대륙 쪽 깊은 곳에 가면은 좀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저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요것도 해양적 확장설의 증거 중 하나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수능볼 친구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 뜬금포로 나올 때가 있어서, 자, 이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수심도 깊어져요. 그죠? 수심도. 왜냐하면 해령이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 해령이랑 가까운 쪽은 당연히 수심이 좀 그나마 얕은 편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당연히 깊어지죠. 해령도 산맥이니까 그냥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퀴즈를 다시 한번 내볼게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증가하고, 해저퇴적물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말했듯이 역시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오래된 애가 먼지가 더 많이 쌓였을 테니까. 그죠? 자, 그리고 수능볼 친구들은 요 두 문제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해저퇴적물 최상부라는 얘기는 요 맨 위, 해저퇴적물의 가장 위쪽의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같습니다. 같아요. 자, 왜냐하면, 자, 이게 책상이, 자, 비율을 들어볼게요.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여기 3일 된 애고, 얘는 10년 된 애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먼지는 어디가 많이 쌓여있다? 10년 된 책상이 더 많이 쌓여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옆에서 봤을 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3일 된 애는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고, 10년 된 애는 먼지가 이렇게 두껍게 쌓여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두껍게. 자, 그랬을 때, 요 가장 위쪽에 쌓인 먼지는 3일이 됐던 10년이 됐던 요 두 개는, 가장 위쪽에 있는 먼지는 방금 전에 지금 막 쌓이고 있는 먼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저퇴적물 최상부 가장 위쪽에 있는 퇴적물은 나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쌓이고 있는 애들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저퇴적물 최하부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최하부. 그러니까 요 가장 밑에 쪽에 쌓여있는 해저퇴적물의 나이. 자, 지금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 되죠? 자, 10년 동안 먼지가 쌓였을 때 요 가장 밑에 있는 먼지의 나이는 당연히 10년 전에 쌓였던 애고, 이 가장 밑에 있는 요거는 3일 전에 쌓였던 거니까 이 해저퇴적물 가장 밑에 쪽에 쌓인 퇴적물은 오래된 쪽에서 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최하부 나이는 증가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는 먼지는 오래된 애가 더 옛날에 쌓인 거고,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먼지는 오래됐던 아니면 얼마 안 됐던 지금 쌓이고 있는 먼지니까 나이가 똑같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전 세계 해양지각의 연령을 측정해서 그 분포를 나타낸 건데, 빨간 부분이 나이가 젊은 해양지각이고, 파란색일수록 좀 나이가 오래된 늙은 해양지각을 나타낸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이 빨간 라인 따라서 뭐가 존재할까요? 왜 이렇게 나이가 젊은 이유가 뭘까요? 저 빨간 라인 따라서 지금, 자, 해령이 있는 거예요. 해령이.
그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지금 빨갛죠? 나이가 젊은 거고요. 그리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나이가 제일 늙은 데를 보면 한 요런 데잖아요. 파란색 있는데. 자,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해양지각의 연령이 2억 년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자, 요 2억 년 뭐 여러분 나중에 외워야 될 텐데 이거 2억 년이 저기 쥐락이거든요. 쥐락이 2억 년 전을 쥐락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된 막 3억 년, 4억 년, 10억 년 된 해양지각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해양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어디 아래로 내려가서? 그렇죠. 해구 아래로. 자, 해령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지각이 해구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라졌기 때문에 나이가 2억 년, 그러니까 쥐락이 더 이전에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이미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해령이 요 태평양에는 오른쪽 밑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대서양에는 이렇게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태평양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을 따라서 전부 해구가 존재를 하거든요. 해구가 이렇게 다 존재를 해요.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다 해구예요. 그래서 해구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대서양의 경우는 대서양 양쪽에 해구가 없어요. 이렇게 여기 해구 없죠. 해구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태평양 주변에는 해구가 위치해서 해양지각이 사라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해양지각이 사라지고 있는데 대서양 가운데 있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지각은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양쪽에 해령이 없기 때문에 해구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해양조각장설 같이 배워봤는데요.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고지자기가 여러분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좀 완벽하게 알아두면 또 별거 아니니까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하고 또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극기에는 북쪽이 S극이고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며 역자극기에는 북쪽이 N극이고요. 나침반의 N극이 남쪽을 향한다. 요거 여러분 헷갈리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거 외에도 이제 해령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뭐 수심이 깊어진다던가 아니면은 해저 퇴적물이 더 두껍다, 나이가 많다, 요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론이 나오죠. 판구조론에 대한 이론 선생님과 같이 또 재밌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